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이번 주 장이 시작이 됐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와 또 미국의 잭슨홀 회의와 같은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원달러 환율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 탄탄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나의 종목 흐름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또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으로도 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월요일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 월요일장 출연하고 있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상담 방송을 저녁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월요일 저녁에서는 저와 함께 상담 방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밖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일단은 시장도 계속 화창한 좀 흐름이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질 거라서 내일장도 우리나라 시장은 빠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답답한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번 1시간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스피드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의 또 전매 특허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피드 상담으로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LG 디스플레이를 상담으로 주셨네요. 네.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태조 이방원은 잘 가요. 그리고 오늘 사료주들도 잘 갔죠. 근데 일부 종목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흔들릴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370원.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도 조정받고 한 며칠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조정이 끝나야 됩니다. 눌림목 조정입니다. 죽으러 내려가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눌림목 조정 받을 때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떨어지면은 이쪽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14,900원. 하지만 손절보다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주면 떨어지면 이쪽이고, 그러니까 박스권입니다. 떨어지면 이쪽이고, 안 떨어지고 내일 시장이 흔들려도 잘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이고, 그래서 얘는 먼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잘 버티고 다시 반등 주고 18,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오비고라는 종목 질문 주셨네요. 오비고. 거래가 마르면서 일단은 들어줬는데 여기를 세게 들어올리기에는 거래량이 이전보다 좀 많이 없어요. 16,300원, 23%.
지금처럼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16,000원으로 올라오기는 좀 어렵죠. 한 30%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 내일 시장이 좀 흔들리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11,000원짜리가 깨지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 안 깨지면 일단은 흔들리더라도 좀 버티세요. 아무래도 내일은 좀 빠지겠죠.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11,000원이 지지되면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르비테. 아까 전에는 이제 오비고라는 종목의 IT 섹터의 자율주행이었다면 요거는 이름은 비슷해도 얘는 원전 테마인데요.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나 아니면은 아까 봤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로 있기 때문에 이쪽이 내일 시장이 우리나라가 흔들린다 해서 흔들리지만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막 흔들리고 다른 종목들이 20% 빠져도 얘는 그렇게 안 빠집니다. 다른 애들이 20%, 지금서부터 20% 빠지면 얘는 10%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다른 애들 5% 빠지면 얘는 2.5, 그러니까 반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강할 거고요. 그리고 차별화 장세로 다시 원전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7,700원쯤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한일사료. 오늘 그래도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강했는데 사료주들도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쪽도 올라갈 거다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강세 흐름으로 돌아선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거래가 좀 약하거든요. 한일사료도 그렇고 좀 더 있어야 돼요. 다른 건 확실히 약하고 그래도 한일사료는 이 정도 거래량이 좀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갈 것 같으니까 6,300원에 지금 사서 수익 냈다가 오늘 7,000원 근처까지 갔는데 안 팔아갖고 좀 아쉽더라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료주들은 거래가 없어요. 뭐 그나마 이지바이오도 좀 거래가 좀 들어온 편인데 거래가 좀 적죠. 뭐 팜스코 뭐 이런 애들 뭐 거래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얘는 좀 긍정적인,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거래가 실리고 있으니까 8,000원까지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료주들은 올 연말 전까지는 시세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관련주, 금리 인상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 곡물이라든지 지금 오늘도 움직였던 이유가 인도에서 13년 만에 최저치의 밀 보관하고 있는 밀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세를 철폐해서라도 수입을 해서라도 자국의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입을 해서라도 어쨌든 물량을 맞추겠다 뭐 이런 이제 이슈였었는데 결국은 없기 때문에, 곡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은 곡물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료들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된 이슈가 돼서 급등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올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면은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이번에는 해성 DS. 해성 DS 67,000원에 20%. 단번에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얼마나 하락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어요. 조정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조정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게 막 5%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상 있었던 조정받으면은 뭐 0.5%에서 1.5% 뭐 2%까지는 심심할 때마다 조정받으니까 그 조정폭을 좀 견뎌낸다 그러면은 얘도 세게 빠지면 5만 원 봅니다. 적게 빠지면 5만 5천 원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텼다가 5만 5천 원까지 버티면 그래도 잘 버틴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 6만 5천 원이나 7만 원 사이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고 일단 버티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인포뱅크.
15,000원이 20%. 이것도 뭐 그쯤에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많이 빠졌는데 도대체 올라갈 생각을 않고 왜 자꾸 빠지느냐 이건데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서 그래요. 아까 봤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올라가는 애들만 자꾸 올라가고 떨어진 애들은 많이 떨어지는데 왜 안 올라가나? 이게 차별화죠, 차별화. 그래서 아마 갖고 있는 데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일 올라가느냐?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떨어지겠지. 미국 시장도 오늘 떨어질 거고 얼마나 떨어진지는 이제 그거는 종가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영국 시장이 폭락이 없어요. 미국 시장도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이제 이따가 이제 장이 열릴 거지만 영국 시장은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은 1.7%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영국 시장은 0.4%인가?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유럽 시장 1.7%. 얘네들도 눌림목이에요. 올라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뭐 지지하는 자리에서 다시 돌리겠죠. 반등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반등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도 다우존스 뭐 한 1, 2% 빠지겠죠. 뭐 나스닥도 한 1, 2% 빠질 거고. 3%, 4% 빠지면 우리나라에 좀 타격을 좀 세게 줍니다. 그럼 내일 종목들이 10% 이상 빠질 수 있어요. 오늘 나스닥이 4% 이상 빠지면. 근데 그런 정도의 시장은 아니에요. 한 빠지면 1, 2% 정도 하락하는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흐름을 예상을 하는데 그 흐름은 늘상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매년 있는 흐름들이고 조정받을 때 그럼 나스닥과 다우가 그럼 1%, 2% 빠지지. 그 맨날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조정받으면. 근데 가끔 가다가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하루 만에 그렇게 떨어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큰 악재가 터지게 되면. 그럴 때가 위험한 거고 지금은 그냥 눌림목 조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인포뱅크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흘러내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흘러내리면 얘도 요까지는 흘러내릴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보유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 주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가능하고 욕심을 낼 거면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갖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니까 좀 팔기는 여기서 손절하기는 좀 아깝다. 근데 내일도 빠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77,860원에 30%. 그래도 물려도 이렇게 정배열로 돌리고 있는 셀트리온이 물렸다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얘도 뭐 떨어지면 7만 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샀고요. 셀트리온도 강하고 한 상황이니까 그냥 뭐 물려도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8만 원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8만 원은 다시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냥 얘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의 대장은 역시 셀트리온 형제들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물려도 이거에 물린 거는 잘한 겁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이언트 스텝 26,000원에 10%. 아까 전에 뭐 인포뱅크하고 비슷한 패턴이죠. 고점에서는 참 징글징글하게 많이 빠졌는데 올라가진 않고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얘도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저점 깨지는 건 좀 오바스럽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들어주면 26,000원은 다시 갖다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떨어진다고 실망하지 말고 추가 매수는 미국 시장이 올라올 때 플러스 뭐 2%, 3% 올라가는 날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뭐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1% 이상 올라갈 때 그날 추가 매수하는 거고 1%, 2%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 시장 2% 이상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 1% 이상 올라가는 날 그날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또 성공 투자 전략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PNT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PNT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인데 42,000원에 저점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한 3.5%가량 내리면서 49,8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계속 좀 하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PNT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PNT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인데 제가 아까 1부 때에서도 태조 이방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조선주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쪽이 지금 차별화로 굉장히 강해요. 생각보다. 다른 섹터에 물리는 것보다는 빠져나오기가 쉽고 이건 이미 벌써 수익에 있지만 다시 올라오기가 아직까지는 수월한 섹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쪽을 세력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단 말이에요. 자, 그 PNT 수급을 보면, 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아주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 보면은 PNT 2019년도 저점에서 그때가 3,000원대, 4,000원대였으니까 4,000원짜리 종목이 4만 원 가면은 10배거든요. 10배, 1000%. 근데 4만 원이 아니고 지금 6만 원을 갔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뭐 대충 한 1,200%, 한 12배 정도, 1,400% 찍히네요. 그러니까 한 1,300에서 1,200%를 충분히 올라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왜 이렇게 강하냐? 2차 전지들이 아직 꺾이지를 않고 계속 수급이 뭔가 그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신 자리에서도 42,000원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조금 수익이 줄어들어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게임주들, 제약주들, 엔터주들 떨어지는 거 보면 아직 얘네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떨어진 애들 보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쭉 떨어진 애들은 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떨어져야 될 건데 차별화 때문에 조정받고 또 얘네들이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오면은 그때 한 5만 5천 원쯤 올라갔을 때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다른 거에 물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갖고 있는 게 다른 것보다는 회복이 더 빠를 겁니다. 최근 고점까지. 그러니까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 2위자를 차지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 외국인 투자자가 3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순매수 나서주고 있는데요. 보유 계속하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전화 연결 상태가 계속해서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사과의 말씀 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종목이고요. 13만 1,69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싣고 있다고 하십니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8월 17일만 하더라도 13만 7,500원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1% 오르기는 했지만 11만 9,5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앞으로는 좀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13만 원까지 바로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내일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지금은 13만 원은 어렵지만 조정을 한 차례 받고 한 10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들어주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3만 원 정도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요. 일단은 보유하세요. 근데 내일 빠지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빠지는 거는 박스권의 흐름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정상적인 거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13만 원 부근에서
다시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 정리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KCC 건설 여쭤봐 주셨고요. 8,47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KCC 건설 오늘 3% 넘게 약세를 나타내면서 6,730원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KCC 건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또 빠르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수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KCC 건설은 일단 매수 가격 8,472원에 비중 30%. 일단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이제 태조이방원하고는 전혀 틀리죠, 흐름 자체가. 태조이방원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강하고 좀 전에 봤었던 PNT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약세로 있는 애들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여줘요. 얘뿐만 아니라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떨어진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스튜디오,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뭐 이렇게 고점에서 그러니까 약세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섹터로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약세로의 패턴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아직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8,400원 쪽으로 언제 올라오느냐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쉽지 않을 것 같고 저점이 깨지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이 2,000 쪽으로 깨진 게 아니라서 저점으로 쉽게 내려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올라가는 패턴도 아니고 일단 박스권으로 횡보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6,700원까지의 밀림은 6,700원이 뭐예요? 지금 6,200원까지 밀림은 좀 각오를 좀 하시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때 그때 반등이 좀 세면 냅두시고 반등이 좀 약하면 그냥 7,500원에서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은 보유, 일단은 좀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상태를 보고 어쨌든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달리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또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채팅창으로 통한 이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접수해 주시고 또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또 여쭤봐 주셨습니다. 루닛 종목 여쭤봐 주셨는데요. 42,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루닛 오늘 좀 많이 큰 폭으로 낙폭을 좀 보였네요. 8.33% 내려서 37,400원의 종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루닛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지금 시장은 박스권 아니면 그냥 강한 종목 차별화 장세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거는 다시 저점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차별화 장세는 아까처럼 강하게 PNT처럼 내지는 뭐 에코프로처럼 강한 애들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혼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일 거고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얘는 강한 차별화 장세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박스권이니까 얘는 저점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이전 저점 자리는 여기가 있어요. 36,000원짜리. 그래서 36,000원까지 내일 지지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려온다 그래서 뭐 손절은 안 되고 매수 가격이 42,000원이니까 꼭 42,000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금에서 한 11% 정도 올라가야 42,000원이잖아요. 쉽지는 않겠죠. 우리나라 시장 내일도 떨어질 건데. 그러면은 얘도
차별화 장세에 있으면은 얘도 올라가겠지만 얘가 뭐 조선기자재라든지 풍력주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테마라든지 그러면은 얘는 내일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서 아마 정상적으로는 얘는 내일 3, 4%는 밀릴 거고 좀 세게 밀리면은 며칠 동안 빠지면은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박스권입니다. 저점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릴 때라도 버티고 있다가 42,000원 쪽에서 꼭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를 하다가 매수가 부준해서 잘 탈출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계속해서 또 저희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중앙 백신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17,000원에 1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중앙 백신이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도 좀 좋지 않게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든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2.7% 내린 12,6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중앙 백신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상태들이 안 좋아요. 지금 전화가 돼도 지금 연결이 지금 되고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많이 주게 되면 제가 스피드 상담을 해서 더 빨리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전화로 오시는 분들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 비가 와서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화로 주지 마시고 문자로 많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상담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중앙 백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17,000원에 지금 10%잖아요. 이왕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차피 지금 뭐 갖고 있어봤자 뭐 빠져나온다는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올겨울에 움직입니다. 지금은 태조 이방원, 그래서 뭐 방산주, 원전 테마, 2차 전지 뭐 이런 게 강하죠. 걔네들이 10년 만년 강하지 않아요. 올 여름을 달린 다음에 올 하반기에서는 다시 제약주가 강세가 될 겁니다. 차트를 딱 봐도 요 차트에서 지금 중앙 백신 여기서 뭐 더 빠질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제약주들은 올 겨울에는 다시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17,000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말고 좀 더 추워지면 그렇게 해서 17,0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약주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물 타봤자 꼼짝도 안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제약주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지금 질병에 대해서 계속 이게 사그러진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또 뭔가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어쨌든 세력들도 물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젠가는 또 들어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이 살아있는 한은 제약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기대하고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백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올 겨울을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덴티움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88,9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88,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종가와 또 같은 가격에 들어가신 건데요. 덴티움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덴티움은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을 이어지게 될지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바로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제 급락했다고 오늘 이제 차트 보면 여기서 이제 도째 나오고 이제 반등 줄 것 같아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내일 반등 주고 올라오면 한번 파세요. 한번 팔았다가 좀 시장이 좀 진정세가 조금 나오면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기다리면 더 빠지면은 더 싸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일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일단은 팔아갖고 현금화를 먼저 확보를 하고 시장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아이스크림 에듀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5,712원에 비중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9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이스크림 에듀 5,712원의 비중 90%신데 비중 크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부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최근에 뭐 이제 교육에 대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세를 주고 떨어지고 시세 주고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뭐 시세 주고 떨어졌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이게 시세 주고 떨어지기 전에 시세 줬을 때 한번 파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못 팔았다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들어줄 때 잘 한번 파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YBM넷이라든지 지금 다른 애들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시세를 주고 계속 강세를 버티는 게 아니고 뭐 메가임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일 거고 계속 얘는 그래도 아주 버텨주는데 이게 시세를 뻗어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면은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줄 때 비중이 너무 많아요. 90%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비중을 파세요. 많이. 그래서 비중은 한 20% 정도로. 뭐 차트는 그렇게 위험한 차트는 아니니까요. 바닥에 있으니까 들어줄 때 비중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좀 안전하게. 그러고 나서 다시 저쪽에 메가임디라든지 얘네들이 시세 분출하고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좀 욕심을 내고 좀 가져갈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흐름은 아닌 것 같으니까 비중을 좀 안전하게 한 30%나 20% 이하로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스크림 에듀 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비중 지금 90%로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로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여쭤봐 주셨고요. 74,600원에 비중이 50%라고 하시네요.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또 비중 많이 담으신 분들이 많이 상담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많이 밀렸습니다. 5.41% 하락하면서 7만 원 선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대응 전략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것도 2차 전지인데요. 근데 2차 전지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차별화 떠 있는 것들만 갑니다. 얘는 못 갈 거라고 봐요.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차라리 2차 전지 할 거면 에코프를 붙든가 코스모학을 붙든가 코스모 신소를 붙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바닥에 있는 걸 팔아다가 고점에 있는 걸 붙으라고 지금 많이 지금 빠졌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이것만 사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게 웃긴 거예요. 지금 시장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개인들이 건들지도 못하는 이런 코스모학이라든지 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걸 건드려야 이상하게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럼 원전 테마나 방산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덜 올라갔어요. 지금 이거 코스모학도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500%. 방산주들은 바닥에 많이 올라가야 이만큼 갔었던 애들이라. 그러니까 이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들 다 움직인다고 이거 순환매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75,000원으로 수익이 나면 바로 파셔도 되고 어쨌든 수익이 나면 이거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2차 전지는 철저하게 에코프로처럼 아주 그냥 떠 있는 것들만 날아다니고 떠 있는 것들만 움직이니까 그거가 부담스러우면은 다른 쪽으로 방산주라든지 원자력 테마라든지 아니면 지금 태양광도 고점에서 좀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차라리 태양광을 단타를 치든지 풍력주 이런 쪽으로 하시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냥 수익 나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이걸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는 강한 쪽으로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는 앞으로 잘 갈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투자 팁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여쭤봐 주셨는데요. 박지혜님께서 한신기계 종목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9,700원에 비중은 70%라고 하시네요. 한신기계 9,700원에 또 비중이 70%로 많으신 상황인데 한신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이성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신기계 이제 원전 테마인데 원전 테마주들이 다시 좀 힘을 좀 내면은 요것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개인들 속인 거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 보면은 여기서 보정 파워틱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갈 걸 생각해 갖고 여기서 아마 덤벼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도 원전 테마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거래량들이 지금 실려 있고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기서 모양 만들고 다시 10,000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부러 여기서 속임수 한번 준 거예요. 죽으려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 개인들을 좀 떨구기 위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섹터가 있고 바닥에서 만들어진 애들가 사료주들이거든요. 사료주들도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튈 자리에서 안 튀고 뭐 그게 이제 7월 달쯤에서 이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8월 달 중순 돼 갖고 지금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에서 여기 움직일 줄 알았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지나면은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익절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렸는데요. 지금 비중이 좀 크신 만큼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쿠쿠 홈시스 종목 여쭤봐 주셨는데요. 33,800원의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쿠쿠 홈시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 주면서 한 2% 가까이 올라서 31,0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쿠쿠 홈시스 앞으로는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게 될지 이성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차트는 안정적으로 있어서 뭐 급락하거나 뭐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얘도 이제 뭐 지금 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아니다 보니까 시세를 분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런 패턴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도 괜찮고 뭐 위추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냥 얘가 그냥 그 강세 섹터에 유행을 하고 막 밀고 있는 걸 밈이라 그러거든요. 밈. 그러니까 유행으로 미는 걸 밈이라 그러는데 그런 섹터가 아니라서 지금 시세 분출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한 34,000원이나 36,000원 요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일단 보유하고 가져가시되 빨리 안 올라오는 거는 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거고 미국 시장도 빠질 거라서 뭐 내일 급등하는 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안 빠지고 이 자리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오늘도 다른 종목도 2, 3% 빠질 때에서 지금 1.9% 빠지면 효자거든요, 효자. 그러니까 그냥 내일도 안 빠지고 잘 버티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일단은 가져갔다가 장이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면은 수익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또 종목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HLB 생명과학 14,9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 싣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HLB 생명과학이 오늘은 2.84% 내리면서 13,7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웠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하는 이 경향이 계속해서 요 며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자분도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00원에 30%면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물린 거는 아니거든요. 자, 네. 체크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손실은 8%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전화로 이제 물어보면서 단기로 할 건지 장기로 할 건지 버틸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전화기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가 걸려도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지금 물어보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수급은 꼬여도요. 차트를 보면 정배열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실려 있으면서 시세를 많이 줬죠. 이런 애들은 다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올라왔거든요. 애매하게 올라왔고 매수 가격도 지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한번 매도를 했다가 조금 시장 상황이 좋아지거나 다시 밀리게 되면 저점에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조정을 견디고 그냥 냅둔다 그러면은 이게 줄기세포 관련 쪽인데요. 올 하반기로 가게 되면 또 다시 제약주들이 다시 좋을 수 있어가지고 15,000원 이상은 다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손실을 단기적으로 보고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바닥에 살 거면 그건 한 단기 매매.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금 손절하는 건 무섭고 더 빠지는 게 사실 더 무섭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15,000원 이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더 떨어지더라도 한번 갖고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중장기로 보유하겠다라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게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보면 얘는 계속 이 흐름대로 가고 있죠. 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얘가 막 정말로 많이 빠져가지고 뭐 11,000원으로 내려온다 한들 다시 떨어졌다가 15,000원, 17,000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또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은 과거에서도 그랬으니까. 급락하고 죽을 것 같았죠? 어느 날 보니까 17,500원 같죠? 10,000원 이하로 깨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000원 같죠? 여기도 10,000원으로 내려왔는데 17,500원 같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10,000원대로 내려왔다가 17,500원에서 20,000원대로 가고 계속 반복이니까 지금은 조정받을 수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제약주라서 힘은 못 쓰더라도 올 하반기나 뭐 내년에서는 다시 15,000원, 17,000원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이제 이 기간에 따라서 다른 시나리오를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원준 종목이고요. 35,450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원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은 이제 4% 가까이 밀리면서 31,7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준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또 이 흐름이 전개가 될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차트 보면요. 이게 2차 전지는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거꾸로 올리면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생겨 있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치고 날아가고 있는 애들만 가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바닥에서 이미 500%에서 1000% 가까이가 올라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것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만 강하게 움직입니다.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래서 지금 죄다 지금 강하게 치고 움직이는 애들은 싹 다 그거예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까 PNT도 마찬가지고 죄다 지금 고점에 떠 있는 2차 전지만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순환매 생각하고 지금 원준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거는 이제 얘도 박스권입니다. 패턴으로는 박스권이니까 뭐 조금 더 밀릴 거예요. 그냥 그거 인정하고 28,000원, 29,000원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하락연자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는 27,000원이 살짝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뭐 맨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얘가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근데 매수 가격이 35,400원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쪽까지 올라가려면 한 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칸이 한 달이니까 요거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넉 달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 그 모양 만들고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움직이면 시간이 한 넉 달에서 많게는 한 6개월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보유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떨어질 거를 각오를 하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말고요. 시간을 길게 보고 한 6개월 보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바닥에서 자리 잡고 들어주면 크게 보면 여기가 박스권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니까 그 전에 35,000원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게 차트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서 조금 고생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보유는 가능하시지만 올라갈 생각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아니면 지금 그냥 손절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뭐 5개월, 6개월 뭐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내일 약하면 일단은 9%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손절을 한번 했다가 다시 바닥에서 사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일 약하다 싶으면은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8,000원에서 29,000원 선 지지인지 지켜보면서 긴 호흡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약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LG전자 129,514원에 비중 13%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6개월 연속 넘게 계속해서 좀 물량을 담으면서 좀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LG전자 앞으로는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29,514원. 굉장히 복잡한 가격으로 사셨네요. 네,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3만 원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13만 원 정도로 이제 올라와야지만 이제 수익으로 바뀌실 텐데 네. 이게 뭐 빨리 올라오지는 않게 생겼죠. 딱 봐도.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아직 요걸 돌파를 못했어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걸 돌파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보유를 하세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일 텐데 박스권 저점은 지금 9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시장 폭락으로 나오니까 9만 원 깨지면 안 되고 9만 5천 원 선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9만 5천 원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11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한 11만 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어떻게든 간에 우측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12만 원을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12만 원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자리니까 일단은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고 지금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게 요점이니까 일단은 버티시고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만 원 선까지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상황에 맞는 또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 후반에는 또 해가 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주식 시장에도 좀 해가 쨍하고 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주 후반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정수 파트너님 경상도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일단 대구하고 이제 부산으로 갈 건데요. 제가 네. 아까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이 지금 폭락세로 내려가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내일 미국 시장 떨어지고 오늘 내일 아침에 또 우리나라 시장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들 겁을 먹겠지만 시장에 강한 섹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에서도 강한 섹터, 태양광, 그다음에 조선주, 조선기자재, 2차 전지, 그리고 뭐 풍력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방산주, 그다음에 원자력 테마 여전히 강하거든요. 내일 조정받더라도 그렇게 세게 조정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종목은 맨날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게 원전 테마하고 방산주들은 올라간 것도 큰데 떨어지는 거는 아주 요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내일도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아마 마음이 많이 무거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걔네들 조정받고 걔네들 또 가면 결국은 올 하반기에서는 안 갔던 애들이 드디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대구와 부산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하반기 시장을 좀 준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또 하반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27일 토요일 1시에는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28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이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